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8월 5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는 0.7%의 상승이 나왔고 이제 2500포인트까지 1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자, 지금까지 1년 동안 여기 60일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또 60일선과 맞닿으면 어김없이 주가는 급락이 나왔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의 흐름을 보면 시가부터 저가 그리고 종가까지 계속 60일선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일단은 60일선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음 주까지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추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코스닥도 0.8% 상승이 나왔고 분봉으로 보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LG화학하고 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양호했었고, 또 반대로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오늘 12% 급등이 나왔고, 일단 에코프로는 실적도 양호하고 또 3분기에도 기대해볼 수 있는 실적에 대해서 전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를 중심으로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도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최근 한 주 사이에 폐배터리 관련주가 두 종목이나 신규 상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코스피하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4%, 오늘은 제약 바이오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3,70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6월까지만 하더라도 도저히 들어올 것 같지 않았던 외국인들이었었는데 7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이렇게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은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세를 보여줬네요.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좋은 모습이 나왔었던 카카오, 오늘은 소폭의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은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자, 반면에 네이버는 외국인과 기관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오늘 생각보다 부진한 모습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까지 10거래일 연속, 그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10거래일 이상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은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삼성전자, SK바이오사이언스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주들을 매수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는 별다른 큰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S&P 500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0.08%. 반면에 나스닥은 0.4%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자, 그동안 상승했던 폭이 있다 보니까 어제는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나스닥을 보면 한때는 정말 10,000포인트를 위협할 정도로 많이 빠졌었는데 어느덧 13,000포인트까지 저점에서 지금까지 약 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참 언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또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참 신기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워낙 부진했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바로 오늘은 6월 달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연준이 가장 참조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연준의 기조는 물가 안정하고 또 고용 안정, 이 두 가지가 핵심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오늘 밤에 발표되는 6월 고용 지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아마 저녁 9시 30분쯤 발표가 될 거예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이번 달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발표가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바닥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국제 유가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WTI 기준으로 보면 어제 다시 한번 국제 유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어제만 2.3% 급락이 나왔고 좀처럼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배럴당 90달러, 이 90달러를 붕괴하면서 어제는 88달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치를 한번 보세요. 국제 유가의 위치를 보면 2월 초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까지 크게 급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6월 달만 하더라도 130달러를 위협했었고 고점에서 지금 가격대까지 거의 30%의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발표를 앞두고 있는 7월달과 8월달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한 달 반 사이에 유가가 30%의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정도껏 빠져야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다면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변화로 우리가 봤었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급락이 나오고 계속 이어진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완화를 넘어서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가 있고 되려 주식시장은 요동을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기 직전인 1월달과 2월달을 보면 70달러에서 90달러 사이, 이 사이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80달러에서 90달러 초반까지 그 정도로 조금 더 유지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은 지울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유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과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현재 88달러는 지금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95달러를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봤었고 여기를 붕괴시키기까지는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8월 초에 80달러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자, 어제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오늘은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일단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3,362억이 나왔고 이거는 컨센서스,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를 보면 오늘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5%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는 우리가 조금은 같은 업종 안에서 주가 흐름을 서로 비교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어제 실적 발표 직전까지 제가 하루 앞당겼고요.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저점에서 어제까지, 자 20%죠. 19.77%, 저점에서 20%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고 반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적 발표 직전까지 저점에서 어제까지 10%, 자 네이버에 비해서 절반밖에 상승하지 않았던, 별다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7월달에만 코스피가 7%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그렇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모든 종목이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의 상승은 지수의 상승보다도 미미했었던 그런 상승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비교적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카카오는 어제 조금 더 많은 상승이 나왔었고 네이버는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팩트 발표와 함께 주가가 조금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이제는 과거 실적 발표가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3분기하고 하반기 그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보시고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런 발표가 있었죠. 크게 두 가지를 손을 볼 것인데 첫 번째가 카카오톡 개편, 어떤 식으로 개편할지 모르겠지만 카톡의 프로필이 있잖아요. 그 프로필을 개편해서 수익성을 개선을 시켜보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톡 기능 중에 하나로서 오픈 채팅,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픈 채팅을 조금 더 강화해서 개별적인 광고 시스템을 장착하겠다,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7월달에 별다른 상승도 없었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우상향을 했었던 반면에 오히려 우측으로 기어갔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만큼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어제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적으로 하락하던 주가가 바닥권이라고 생각한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에 실리고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바닥의 시그널로서 바라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도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주가의 상승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개편이라든지 오픈 채팅 강화, 이게 얼마나 실적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보면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거래량도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차트 흐름만 본다면 이걸 하나의 바닥의 신호로서 해석을 하는데, 일단 카카오고는 다르게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죠. 그렇지만 상승이 나왔던 것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고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도 하반기에 정말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로 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카카오 그룹주 주주분이라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시 카카오 주봉으로 볼까요? 자, 지금 카카오의 주봉을 보면 일단은 대형주인만큼 주봉을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의 상승은 약간은 바닥의 신호로서 나올 수 있는 상승폭과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었다면, 또 반대로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추세가 우하향인데 저번에도 주가가 주봉과 맞닿았을 때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봉상 21선 여기하고 바로 맞닿은 모습이 나왔었죠. 그래서 두 가지 시각으로서 한번 보시고요. 과거 사례처럼 황금선이죠. 이 황금선하고 맞닿았던 만큼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어제의 상승은 바닥의 신호로서 앞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지, 지금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은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잘 체크해 보시고요.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반기를 한번 맞이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